자, 다음은 이제 노션 카테고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태블열의 다중 선택 속성을 좀 다양하게 자, 활용해 보시고 되겠네요. 자, 이번 강좌에서는 자, 이제 태블열 속성 중 다중 선택 네, 속성을 좀 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자, 여기 보시면 이 다중 선택, 그렇죠? 이 이제 다중 선택의 좀 이제 활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앞에서 이 관련해서 이제 배운 것처럼 이 다중 선택은 뭐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주로 뭐 이제 태그나 이런 어떤 키워드 어떤 설정하는 뭐 그런 용도로도 뭐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뭔가를 내가 이제 해야 할 일을 적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뭐 완료했는지 뭐 미완료했는지 네, 그런 어떤 진행 상태를 이렇게 이제 체크하는 용도로도 뭐 이제 그 사용해도 뭐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뭐 꼭 어떤 용도가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어떤 상황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자 이제 삽입이 이제 되어 있는데요. 나의 책 뭐 구매 리스트 이렇게 이제 제목이 되어 있고 자, 이 테이블이 인라인 방식으로 자, 이 페이지에 삽입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 키워드는 지금 요 아이콘 모양만 보시면은 사실 이제 많이 이제 계속 사용하시면 딱 알 수 있죠. 네, 요건 뭐다? 요건 뭐예요? 요 아이콘은. 요건 이제 텍스트죠, 텍스트. 네, 여기 이제 텍스트. 그리고 여기 샵이 숫자. 그 다음에 뭐 선택, 다중 선택은 이제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 아이콘을 잘 이제 기억하시면은 요 이제 나중에 요 이제 아이콘만 딱 봐도 뭐예요? 아, 요게 다중 선택으로 자, 이 컬럼이죠? 이 컬럼이 그 다중 선택으로 지금 여기 이제 특히 요 텍스트는 여기서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거고 어찌됐건 요 아이콘 모습이 다중 선택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네. 그럼 보통 이제 이 다중 선택으로 되어 있는 자, 이 열 있죠? 컬럼. 네. 이 컬럼은 뭐 다 그렇게 사용하신 건 아니겠지만 뭔가 이제 그 구분을 한다든지 그렇죠? 제가 좀 적어드리면은 뭔가 이렇게 분류 네, 분류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신다든지 분류 구분 네,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죠. 네, 우리 이제 앞에서 뭔가 이제 태그나 어떤 키워드 용도로 이렇게 이제 그 사용하는 거를 살펴봤는데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 뭔가를 이제 분류시키고 그 다음에 구분시키는 네, 그런 어떤 역할로서 이 다중 선택 그 속성을 자, 이 컬럼에 네, 적용을 해서 이제 그 활용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책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책 제목을 하나 입력을 하세요. 자, 기계는 자, 어떻게 이제 학습하는가? 자, 그다음에 탭키 누른 다음에 바로 이제 한글 모드이기 때문에 입력이 안 되니까 자, 엔터 쳐서 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입력 상태로 이제 들어가는데 다만 이게 다중 선택인 경우에는 뭔가 이제 옵션 뭐 이렇게 뭐 선택하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도 뭐 지금 뭐 그 입력한 게 없기 때문에 다중 선택에 자, 입력한 게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 입력을 한다면 이게 이제 책이잖아요. 근데 책은 이 독서는 뭐예요? 내가 다 이제 읽었는지, 그러니까 완독을 했는지, 아니면 뭐 지금 계속 뭐 독서하는 중인지, 읽고 있는 중인지. 근데 그런 어떤 구분하는 용도로서 이 컬럼을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키워드도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네, 저 해당 책을 자 완독했는지 그 이제 여부를 이제 체크하는 용도로 내가 사용하겠다. 뭐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네, 뭐 활용은 내가 이제 어떻게 뭐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엔터를 치면 이제 완독 여부인데, 자 이제 완독을 다 했으면은 여기다 이제 완독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엔터 치고. 네. 그럼 요게 이제 이렇게 하나의 어떤 목록으로 다중 선택할 수 있는 목록으로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미완독 했으면 미완독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 네. 또 뭐 현재 뭐 이제 현재 뭐 있는 중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가능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몇 개의 어떤 그 해당 이제 그 옵션을 자 이렇게 이제 키워드로 자 이렇게 이제 좀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이때 이제 분류나 이제 구분을 위한 용도로 쓰는 건데 이 다중 선택이 보시면 여기 한 10개 정도의 어떤 색상을 그 지정할 수가 있잖아요. 보시면은 그쵸? 여기 세 보시면 하나, 둘, 셋, 4, 5, 6, 7, 8, 9, 10, 10개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 10개 정도를 네, 이렇게 이제 한 10개 자, 10개 정도를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한 10개 범주 내에서 그죠? 10개의 어떤 그 범주 내에서 뭔가를 이제 분류하고 카테고리를 구분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고자 하신다면은 이런 어떤 다중 선택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죠. 물론 이제 그 분류나 카테고리가 10개를 넘어가는 거라면은 좀 그렇죠. 네. 그러니까 10개 한 미만 내에서 내가 어떤 분류나 구분을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는, 지을 수 있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지금처럼 뭐 이제 그 어떤 책 관련된 부분은 뭐 이제 완독을 했다든지 뭐 미완독, 뭐 현재 독서 중, 읽는 중,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10개 미만에서 그렇죠? 10개 이하로 이런 어떤 그 분류, 구분을 이렇게 이제 키워드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겠죠. 또는 뭐 그 레벨별로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해야 한다든지 어떤 회원의 어떤 등급이 어떤 이제 뭐 여러분들이 어떤 동호회 스터디 그런 걸 하는데 뭐 이제 뭐 회원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떤 그, 그 공부 그런 어떤 그 성적에 따라서 어떤 레벨을 조금 이제 그룹을 나눈다고 했을 때 그것이 10개 이하의 어떤 그 레벨로 나뉘어진다면 이런 그 이 컬럼을 다중 선택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놓고 자, 뭐 여기서 이제 하나만 이제 선택하는 거니까 다 완독했으면은 이제 여기서 뭐 이제 미완독, 현재 읽는 중 이런 거 이제 제외하고 자, 요것만 이렇게 완독 표시를 이제 해놓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이제 두 번째 책을 내가 이제 샀는데 예를 들면 이제 컴퓨팅 사고와 뭐 AI 자, 이런 책을 샀는데 다 읽지를 못했어요. 그럼 뭐 딱 클릭한 다음에 뭐 미완독 뭐 이렇게 이제 해도 되고 그쵸? 그 다음에 계속 지금 뭐 독서하는 중이면은 뭐 요거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이 부분에 자, 이 컬럼을 뭐요? 지금 다중 선택으로 속성을 해 놓은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색깔별로 어떤 내가 그 분류를 나눠서 네, 이렇게 좀 선택해서 좀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이제 이런 어떤 선택하는 것도 이제 분류나 구분을 뭐예요? 여기 보시면 아까 다중 선택이 한 색깔을 한 10개까지는 이렇게 나눠서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류나 구분하는 그 어떤 카테고리가 막 10개 막 넘어가고 막 회원의 등급이 뭐 15단계까지 있고 이제 그렇게 너무 많으면 뭐 20단계 있고 막 이렇게 너무 많으면 좀 그럴 수 있죠. 이런 어떤 다중 선택으로 해서 이제 사용하는 게 좀 그럴 수 있는데 한 10개 미만이라면 그쵸? 뭔가 이제 분류시키고 뭐 구분하는 그런 어떤 카테고리 그 어떤 분류 개수가 10개 이하라면 요거를 이제 다중 선택으로 이렇게 사용해 놓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업무 처리에 대해서 내가 뭐 해결, 미해결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이게 독서면 뭐야? 완독을 다 했는지 또는 미완독했는지 뭐 이렇게 이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렇죠? 뭐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이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활용은 내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기 때문에 이 다중 선택은 어찌되건 굉장히 활용하는 그 용도나 범위가 굉장히 넓다. 개인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워놓고 뭐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제 여러분들 어떤 스터디, 어떤 공부, 어떤 스터디 모임을 이제 한다 했을 때 이제 회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원들이 뭐 이제 홍길동 뭐 이렇게 있고 뭐 이순신. 자, 여기 이제 바로 안 되니까 또 이제 엔터 쳐서 뭐요? 입력 모드 상태로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강감찬 자 쓰면 된다고 했죠? 네. 뭐 이제 없으면은 뭐 이제 이렇게 한 3명 정도만 이제 써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요거 이제 다시 또 지워놓고 자, 이번에 이렇게 이제 회원
네, 이런 어떤 회원의 그런 어떤 그 레벨별로 좀 이제 나눠서 자 이렇게 이제 좀 해놓고자 하신다면은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회원은 뭐 이제 크게 이제 스터디라고 하면은 뭐 이제 뭐 초급자, 초보자, 중급자, 뭐 고급자, 뭐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다고 보면은 뭐 초보자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죠. 그럼 뭐 이제 이순신은 뭐 이제 중급자, 아, 네. 그리고 뭐 이제 목한감차는 이제 뭐 고급 또는 뭐 이제 실무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각 이제 클릭했을 때 이렇게 세 개, 그렇죠? 이렇게 이제 색깔별로 어떤 이제 구분을 해서 이 어떤 컬럼이죠? 네, 이 컬럼. 음. 자, 이 컬럼을 이제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네, 좀 이제 회원의 어떤 레벨을 이렇게 그 단계별로 그게 봤을 때 이제 한 세 단계. 근데 이게 이제 좀 더 그 세밀하게 그 구분을 또 나눈다고 하면은 또 이제 초보자도 뭐 이제 뭐 상중하가 있을 수 있고 그쵸 중급자도 뭐 상중하가 있을 수 있고 또 실무자도 뭐 상중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좀 더 그렇게 하면 이제 9단계까지도 그 이렇게 그 레벨 이런 어떤 분류를 나눌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어찌됐건 10개 이하면 이런 어떤 다중선택을 사용해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각각의 어떤 회원에 대한 어떤 등급 레벨을 이렇게 이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네. 자, 이제 하나 더 좀 예를 들어드리면요. 자, 이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본인이 이제 해야 할 이제 업무 처리 같은 것들, 그쵸? 그런 거 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제 뭐 은행에 가서 뭐 이제 이자 예금 뭐 수령하기, 네, 이제 언제까지 이제 해야 뭐 이번 달에 꼭 이제 해야 하는 거라면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또 지워야겠죠. 이제 맞는 걸로 이제 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뭐 크게 어떤 구분하는 용도로 이제 그 꼭 여러 개 이제 할 필요도 없죠. 어떤 이제 구분하는 용도로만 내가 사용하겠다. 그럼 내가 이제 이런 업무를 이제 그 처리할 건데 해결이 이제 됐는지 뭐 또는 뭐야 미해결 이렇게 두 개만 해놓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죠. 네, 저 업무 처리에 대해서 해결이 됐는지 미해결인지 이렇게만 이제 해놓고 사용하는 거죠. 네, 해결이 됐으면 이 색깔을 이제 바꾸고자 하시면 이제 여기 해결이 좀 눈에 안 들어오니까 좀 눈에 들어오는 뭐 노란색 아니면 뭐 주황색 이렇게 이제 해놓고 파란색 할까요? 네, 이렇게 이제 색깔도 바꿔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해결했으면은 뭐 이렇게 이제 써놓는 거죠. 뭐 해결. 이제 미해결 됐으면은 이제 밑에 거 아니 예를 들면 다른 거. 자, 이제 뭐 다른 거는 이제 뭐 할까요? 뭐 예를 들면은 수용 강습 이달치 뭐 회비 내기. 뭐 이렇게 이제 했으면은 아직 회비를 못 냈으면은 클릭해서 이제 미해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고 그래서 이제 뭐 용도는 뭐 해결 미해결 뭐 이렇게만 이제 해놓고 사용하고자 하시면은 근데 이런 용도로 쭉 적어 내려가시면은 계속 뭐요 밑에서 이제 새로 만들기 했을 때 집 반찬 뭐 이제 사기 뭐 이렇게 이제 해놓고 자 엔터 치고 자 이 중에서 뭐요 자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엔터 친 다음에 꼭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으셔도 돼요. 키보드 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선택 여기서 이제 집 반찬 사기 자 여기 딱 사기하고 탭키 눌러서 이동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엔터키 치고 이렇게 이제 화살표 키 그렇죠? 화살표 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해결 미해결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꾸 이렇게 마우스로 뭐 손이 안 가도 그러니까 마우스로 자꾸 이제 손이 가면 좀 번거로운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키보드 안에서 다 이제 해결을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해결이면 해결 또는 뭐 미해결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삭제는 이렇게 내가 이제 키보드로 이렇게 지금 엔터 치고 그 다음에 미해결에 갖다 놓고 화살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엔터 치니까 미해결이 선택이 돼서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거를 이제 다시 삭제하려면은 마우스로 할 때는 그냥 요 X 표시 콕콕 찍으면 되잖아요. 근데 키보드로 할 때는 그냥 백스페이스 있죠. 백스페이스. 여기 지금 커서가 지금 깜빡깜빡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는 저 상태에서 키보드 백스페이스, 그 엔터키 바로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백스페이스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삭제가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해결도 요거 해결도 백스페이스 키를 이렇게 눌러주면은
삭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찌됐건 이게 막 쓰다 보면은 가급적 이제 마우스에 이제 손이 가는 거, 손이 안 가고 그냥 키보드 안에서 다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특히 이 데이터베이스 이런 어떤 테이블 요 안에서 요 테이블 안에서 뭐 쓰고 뭐 선택하고 이런 것들 할 때 요 키보드 안에서 이제 하려고 할 때 이제 이렇게들 많이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ESC 키 자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고 다시 한번 ESC 키 누르고 또 한번 누르면 해제가 되는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이 ESC 키를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해요. 네, 자꾸 눌러 보시면서 좀 테스트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 여부가 아니라 뭐 이제 해결 여부 뭐 이렇게 이제 써놔야겠죠. 해결 여부. 네. 자, 그리고 뭐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 이제 해결, 미해결 이렇게 두 개 말고 여러분이 그 업무 같은 거 이렇게 처리하다 보면은 그 업무 자체가 뭐예요? 그냥 해결 또는 미해결 되기 전에 종료가 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업무가 없어지는 거죠. 네, 처음에는 이제 월 초에는 분명 저런 업무를 하려고 분명히 이제 업무가 있었는데 갑자기 뭐 중간에 없어지는 그러니까 해결 또는 뭐 미해결 뭐 이런 여부가 아니라 아예 그냥 상황이 이제 종료돼 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여기다 이제 이렇게 그 키워드를 하나 뭐 예를 들면은 뭐 상황 종료, 네, 또는 뭐 또 업무 종료, 뭐 이렇게 이제 해놓고 자 이런 거 이제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이거 이제 지우고, 네, 저런 거 이제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하나 정도 더 어떤 옵션 키워드를 좀 추가해 놓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뭐 이제 강원도 이제 펜션 뭐 여행 가기 네, 이런 게 있었는데 뭐 이거 해결 미해결 여부를 떠나서 아예 계획이 완전 뭐 취소됐다. 뭐 이렇게 한다면은 클릭하시고 이제 업무 종료 네, 뭐 이런 게 이제 뭐 해놓는 거죠. 뭐 이제 업무 종료보다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그냥 예를 들면 업무 종료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뭐 취소, 네, 취소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더 좋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취소라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해놓는다든지, 그렇죠? 또는 이게 이제 뭐 취소가 됐는데 다음 달로 이 업무가 2월이 됐다든지 다음 달에 가서 이제 하고자 한다면은 이번 달에는 이제 2월 됐다. 이렇게 표시를 이제 한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취소가 됐 또는 2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보신 것처럼 네, 2월 된 거죠 말 그대로. 요 뭐 업무에 대해서 뭐 업무라고도 볼 수 있죠. 네. 가족 간의 어떤 업무가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다음 달로 이제 2월 됐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러니까 구분을 짓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뭐 여러분의 어떤 일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이제 지어서 사용하시면 되고 어찌됐건 핵심은 뭐예요? 이 부분, 이 컬럼을 이렇게 이제 다중 선택으로 해놓고 사용을 하면은 다양하게 뭐예요?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어떤 그 어떤 이제 태그나 어떤 키워드 설정으로 해놓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이런 어떤 해결해야 할 어떤 업무 처리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뭐 책 같은 경우에는 다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이런 업무는 해결했는지 미해결했는지 이런 단순하게 뭐요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네 이런 어떤 두 가지 어떤 구분으로 이렇게 이제 해놓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그렇게 또 많이들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찌됐건 이 다중 선택을 잘 활용하시면은 뭔가를 이제 분류시킨다든지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이렇게 좀 구분해서 어떤 좀 사용할 때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다중 선택, 자, 이런 어떤 옵션들, 네, 키워드들을 이렇게 어떤 분류, 구분, 네, 하는 용도로 사용해서 자, 이렇게 이제 그 하는 가장 뭐 이제 여러 이유 중에 가장 뭐 또 대표적인 어떤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검색이에요. 검색. 네. 이 각각의 이제 그러니까 해결된 것들만 내가 이제 검색을 해서 이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뭔가 이제 이렇게 리스트가 쭉 있는데 미해결된 그런 어떤 리스트만 좀
따로 뽑아서 좀 이제 본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 용도로도 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제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뭐 해결 미해결 뭐 2월 네, 이렇게 그 적어 놓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우리 이렇게 그 다중 선택으로 뭐예요? 이 컬럼의 어떤 속성을 다중 선택으로 해놓고 이렇게 어떤 분류나 구분을 하기 위해서 카테고리를 이렇게 뭐 해결 미해결 뭐 2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 나중에 이제 이게 리스트가 많아지면 해결된 뭐 어떤 목록들만 좀 본다든지 또 미해결된 그 목록들만 이제 본다든지 그러고 싶을 수 있잖아요. 네, 데이터베이스에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검색이에요. 음,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뭐 사용할 수 없다면은 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용도로도 이 다중 선택, 이 각각의 어떤 키워드 이렇게 이제 그 구분을 해놓은 네, 이런 것들을 그런 어떤 검색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검색이 여기도 있죠? 근데 이 검색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가 어떤 뭐 미해결된 것만 이제 보고 싶다. 리스트가 이제 많이 있는 상태에서 네. 또는 뭐 해결된 그 것들만 이제 보고 싶다. 물론 이제 이 검색을 활용해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내가 이제 미해결된 것만 보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서 자 미해결 자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 목록에서 자 미해결된 것만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뭐 2월 된 거, 다음 달로 2월 된 거를 보고 싶다. 2월. 자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다중 선택에서 자 이 옵션 키워드로 그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이렇게 이제 검색을 직접 그 입력해서 이제 하시면은 그게 나오죠. 근데 이거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여러분 만약 그 해결된 것들만 내가 좀 보고자 하시면은 요 해결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이제 검색어로 입력하면 그 되잖아요. 그거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네. 자, 해결이라고 입력하니까 어때요? 이 검색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해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다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처음에 요거 두 개만 이렇게 해결된 것만 이제 보려고 했던 게 그 원래 어떤 목적인데 여기에도 미해결에도 이 해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렇게 검색어로 해결이라고 자 입력을 하면은 요 미해결도 검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건 전혀 의도했던 거 아닌데 엉뚱하게 이게 같이 이제 검색이 돼버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음, 그래서 뭘 또 이제 그래서 이 검색은 말 그대로 뭐예요? 내가 입력한 그런 어떤 검색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검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네, 우리 이제 다중 선택을 이렇게 이제 구분 지어 놓고 어떤 내가 해결된 자, 목록만 보고자 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좀 그 사용할 때는 이 검색어가 이제 좀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냥 해결된 그런 어떤 목록들, 그러니까 요 미해결은 나타나지 않고, 요 미해결은 나타나지 않고, 네. 이렇게 이제 해결된 목록들만 나타나 보이게끔 하는 방법도 있어요. 당연히 이제 그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기능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순히 이제 검색을 통해서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중복된 경우에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이제 좀 보여드리는 거고, 이렇게만 내가 이제 요 다중 선택에 저장해 놓은 어떤 그 키워드별로 이렇게 이제 검색해서 뭐 정확하게 이제 뭐 해결된 목록만 두 개만 나타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다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할 그런 어떤 그 하는 그런 어떤 순서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뒤에 가서 그런 어떤 관련된 좀 더 어떤 고급 그런 어떤 검색 기능이죠. 네, 그런 어떤 고급 기능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 가서 이제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좀 미리 참고 삼아서 이 부분 하고 있으니까 네, 다중선택 관련된 부분 하고 있으니까 이 다중선택의 또 이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각 그런 어떤 키워드별로 검색을 해서 이렇게 이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구나. 그런 것은 좀 더 고급 기능에 해당이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단순하게 이 검색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아까 같은 그런 어떤 중복된 네, 결과가 나올 수도 있구나.
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을 잘 기억하시고 나중에 이제 그 고급 네, 검색 기능을 공부할 때 그런 부분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이 전화번호를 그 하나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전화번호 용도로 이런 다중 선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왜냐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여기 이제 홍길동이라는 회원이 이제 적어 놓고 이제 이 부분에 네, 이제 이런 용도로도 이제 사용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010 234 5678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근데 이 홍길동이 이제 전화가 이제 두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011 뭐 이런 게 또 있다고 하면은 네. 자,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그 저장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입력하는 지금 회원의 어떤 리스트가 뭐 많지 않다면은 뭐 이런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용도로도 이 뭐예요? 네, 다중 선택을 자 이렇게 이제 그 선택해 놓고 그 속성을 전화번호를 다중 선택으로 선택해 놓고 사용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겠죠. 네, 좀 적다면 인원이 적다면 네. 근데 인원이 막 몇십 명씩 된다면은 그건 거의 이제 왜냐면은 그러면 계속 이제 입력할 때마다 그 전화번호들이 틀린 거잖아요. 음? 그 회원의 전화번호가 이제 틀린 건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뭐예요? 키워드가 계속 여기 저장이 되면서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회원이 뭐 한 10명 미만의 어떤 스터디 모임, 네, 그런 이제 회원 이렇게 이제 그 입력해 놓고 뭐 전화번호 이제 입력받고 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 10명이 넘어가고 막 몇십 명씩 된다면은 이 전화번호는 이렇게 이제 다중 선택으로 그 이렇게 이제 선택해 놓고 좀 사용하는 거는 좀 이제 안 맞는다고 보시면 되죠. 네,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가운데 줄을 긋는 이유가 이런 어떤 그 회원이 많은 경우에는 이 다중 선택을 그러니까 전화번호 입력을 다중 선택으로 속성을 선택해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 라는 거죠. 왜냐면 계속 그 회원 한 명 입력할 때마다 계속 새로운 전화번호를 입력할 텐데, 이쪽에 그러면은 이게 하나의 어떤 뭐예요? 키워드로 자꾸 그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전화번호 하나 추가할 때마다 계속 추가가 되는 건데, 그럼 30명 회원 입력하면 적어도 뭐예요? 30개 전화번호가 다 틀릴 텐데, 여기 키워드로만, 다중선택 키워드로만 30개가 등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도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만약에 이제 굉장히 10명 미만이면 사용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좀그 용도에 맞는 그렇게 좀 사용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요거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